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안전재단 공제사업부 주임 오정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재단의 공제를 직접 경험해보신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그 생생하고 다양한 저희 스포츠안전 공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랑 그 기관 소개 한번 카메라 보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농구협회 생활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충청북도 농구협회에서 전문이사를 맡고 있는 김수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홍보마케팅팀 정태훈 대리입니다. 저는 쿠스프 대학스포츠 유리구와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등 대회 업무와 그리고 홍보 마케팅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체육 행사나 사업 이런 거를 쭉 이렇게 운영을 하셨을 텐데 혹시 일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전반적인 일을 다 맡다 보니까 이런 일들 중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게 예를 들면 선수 규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하거나 이런 것도 힘들고 그리고 대회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다치거나 특히 야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야구공의 차가 깨져가지고 이런 거 보상해달라, 변상해달라 하는 민원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처리가 생각보다 되게 힘듭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요즘 1번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안전을 위한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제 서비스를 가입한다든지 그리고 구급차, 그다음에 의료인들. 근데 사실 되게 비싸거든요. 저희들이 한계점이 오는 게 이제 예산을 많이 쓰지 못한다라는 점. 이런 점이 좀 많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항상 그 예산 관련된 부분이 맞습니다. 어느 단체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예산 문제는 누구나 좀 이렇게 담당자로서 되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어려움이 이렇게 있으셨는데 그럼 혹시 재단의 공제 상품을 알게 되신 그런 경로가 어떻게 되실까요?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고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미연에 좀 방지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사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좀 주변에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좀 체육과 관련된 단체 계신 분들께서 스포츠 안전재단의 공제 서비스를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변에 이제 체육단체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알고 계셨던 단체들에서 추천을 해주셨다 그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전부터 이렇게 재단 공제를 알고 활용을 해오셨는데 잘 활용하고 계신 공제 상품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네, 당연히 알고 있고요. 주최자 배상 책임 공제라는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주최하고 있는 모든 대회에 대한 책임 공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최자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요. 네. 저희 행사를 진행할 때 행사 기간 동안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담보 설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그런 보상 서비스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더 주최자 배상 책임 공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주최자 배상 책임 공제는요, 쉽게 말해 행사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회나 강습, 운동 경기 등등을 포함한 모든 행사를 운영할 때 주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법률적인 배상 책임이라고 함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던가 소송에 관련된 비용 등등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보로는 신체에 대한 대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물건에 대한 대물이 있고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운동 중 상해 치료비를 보장한다는 게 재단 공제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혹시 재단 공제에 이렇게 계속 가입을 해주시고 계시고 활용을 너무 잘 해주고 계신데 실제로 대회를 주최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또 이 사고가 발생해서 보상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많습니다. 사고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충북 보은에서 열렸던 그 아버지 농구 대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중장년층 때 나오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최고령자가 77세 농구 되시고
주 연령층들이 40대에서 50대들이 많은 그런 대회였는데 우선 대회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뼈가 부러질 나이거든요. 그래서 대회 중간에도 당연히 준비를 많이 해야겠지만 대회 전부터 이 보험에 대한 이 니즈가 무조건 필요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입을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달 정도는 공제 서비스 보상 청구를 했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이 날 정도로 그 한 대회에서 한 대회에서 한 7건 달? 정도 블랙리스트죠. 일단 저희가 주최하고 있는 대회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경기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1년 동안 사고 건수가 꽤 많아요. 그 중에 뭐 많이 발생하는 종목이 축구인 것 같은데 몸싸움이 워낙 거칠어서 좀 많이 다치는 것 같은데 최근에도 좀 십자인대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다쳐서 수술하고 뭐 재활하느라고 저희 담보가 최대 400만 원인데 그거를 다 받아서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상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발생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럼 이렇게 공제를 통해서 이렇게 보상도 잘 받으시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가입을 안 하셨다면 어땠을까? 한번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없으면 사실 많이 긴장되죠. 개인한테 어쨌든 간 이 행사 진행 중에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실 이 행사를 진행해보거나 운영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이게 잘 끝나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민원에 대해서는 오롯이 그 주최했던 그 단체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다른 단체분들도 되게 고충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상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과연 이 친구들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400만 원이란 돈이 누구한테는 크지만 이 선수들한테 되게 큰 돈이 될 텐데 그 이제 재활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덜어줄 수 있고 만약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그 친구들이 그 부담을 떠안고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도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담당자로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좀 공감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한 가지를 더 그러면 좀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재단 공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담당자분도 아시다시피 개인 보험도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00만 원을 치료비 담보로 했을 때 거기까지 또 받을 수 있고 또 중복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보험에도 청구를 하면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재단 공제의 좀 특장점이 아닌가. 그렇죠. 엄청 부담이 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정말 운동하는 자식을 가지신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게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세요. 근데 여기에 또 다쳐서 또 이 친구가 프로 가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돈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갈게요. 네. 그럼 혹시 생활체육 대회나 이런 강습을 운영을 하실 때 이 공제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를 알고 계셨었나요? 뭔가 법령으로 의무화가 돼 있다고는 정확히 모르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한 적은 있었어요. 사회적 이슈 자체가 요즘에 안전 불감증, 특히 스포츠도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무화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체육단체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요 공제에 가입을 하는 게 의무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법 두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인데요. 이 법에 따라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하거나 강습을 운영하려고 하는 생활체육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공제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체육인복지법 제9조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체육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대회의 경우 아까 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따라서 공제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드린 두 가지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직에 계신 체육단체 담당자로서 재단 공제를 가입했을 때 좋았던 점이 어떤 점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공제 서비스를 가입할 때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웹상에서 들어가서 뭐 입력도 해야 되고 뭐 파일도 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편해서 좋았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두 번째는 저희가 실제로 그 이 공제 서비스 보험료가 비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오시는 뭐 관람객이라든지 선수단의 규모에 비해서는 비싸지 않은 공제 서비스료가 특정이 되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이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금액을 딱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 재단 측에서 조금 잘 조절을 해주셔서 문제 없게 해주시는 부분, 그 세 가지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딱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대회 운영. 그리고 두 번째,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았던 점 너무 답변 잘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좋았던 점이 있다면 재단 공제에 아쉬웠던 점이 혹시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쉬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3초만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사실 너무 좋아요, 상품이. 그래서 사실 아쉬운 점은 없고 있어도 말 못합니다. 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대물이 발생하면 이제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저희 기관에서 이제 1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만 원 지출을 위해 이제 매번 기한을 올리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행정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지만 지금은 뭐 제가 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네. 진짜 마지막으로 스포츠를 사랑하고 즐기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카메라 보시면서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쿠스프 기관의 그 슬로건은 와철 스포츠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제 1인 1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스포츠를 즐기시는데 안전하게 꼭 즐기셨으면 좋겠고 공지 서비스도 받으시면서 부상을 당하시더라도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스포츠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운동 전에 항상 준비 운동 그리고 운동 이후에는 꼭 마무리 운동하는 것을 저는 꼭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운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저희 스포츠 안전재단의 공개 서비스를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안전재단의 다양한 스포츠 안전 공제 상품을 직접 경험해 보신 현직자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안전재단의 공제 사업 담당자로서 더욱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또 저희 스포츠 안전 공제가 이렇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더 많이 힘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의 안전을 더해 우리의 건강을 위해.